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클래스 이상윤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수시 본격적으로 지원을 준비하시는 시기가 됐는데, 특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수시 전략을 진짜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시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내 내신 전체 성적이 평균 몇 등급이야, 그리고 그 단순하게 입결 보고 그 대학을 그냥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반영한 대학이라던가 국수 영과를 반영한 대학이라던가 국수 영사 반영 혹은 한국사를 포함한 여부 등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학교들을 좀 선정해서 원서를 지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이 대학교에 원서 지원할 때 어떻게 산출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산출 결과를 보고 나서 실제로 대학 원서를 지원할 때는 어떤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학별로 내신 성적 산출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실제로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과 내신이 2.95, 그 다음에 국수영 내신이 2.63, 국수영사과 2.86, 국수영사가 2.71, 국수영과가 2.81이라고 하는 내신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인문계열로 원서를 지원했을 때 내신 성적 산출이 가장 유리한 학생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적을 산출해 놔야지 내가 교차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혹은 내가 과학 과목만 반영하는 게 좋은지 전교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학별로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과 플러스 서류 전형 대표적인 학교 고려대란 학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90%, 그 다음에 서류 10%에 반영을 하는데, 고려대학교의 반영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과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과목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나온 모든 과목, 공통 영역과 일반 과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네가 내신 성적이 나온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ABC 등급이 나온 과목이 있다면 그 내신 성적은 다 반영할 거야 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친구의 성적을 가지고 고려대식으로 내신을 좀 산출해 보면 내신 성적이 2.62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전교과 과목으로 2.95, 뭐가 좀 다른 거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아까 설명드린 전체 내신의 등급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중치가 붙은 이수 전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62라고 하는 등급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의 ABC라고 하는 등급을 숫자로 전환해서 등급을 산출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이 진로 선택 과목의 변환 등급 석차 산출 방법을 보면 A 등급이 나온 과목은 전부 다 내신 성적을 1등급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B 등급을 보면 계산식이 조금 특이하게 나옵니다. 성취도 비율 A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 플러스 성취도 A의 비율, 그 다음에 성취도 B의 비율,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떤 과목이 A 비율이 40%인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 40%인 과목이 만약에 이 친구가 A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1등급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B를 맞았어요. 그러면 23.1부터 40까지 해서 4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4 플러스 알파의 값을 해당하는 거죠. 근데 고려대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A의 비율 40%, 그 다음에 예를 들어 B 비율이 25%인 과목이면 A 비율과 B 비율을 더하면 6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최종적인 내신은 이 65%를 100으로 나눈 값 0.65까지 더해서 최종 내신은 4.65 등급 이렇게 나온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원서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체육 과목, 뭐 스포츠 생활이라든가 이런 과목까지 전부 다 반드시 A를 맞으셔야 되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A 비율이 막 90%, 80%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서 혼자만 B를 맞는다고 하면 이런 과목이 보통 8등급, 7등급, 9등급 이렇게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A를 받는다라고 좀 목표를 두시고 공부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학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익대란 학교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고려대학교는 좀 다르게 서류평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시겠죠? 반영하는 부분 한번 좀 살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을 구분해서 반영하는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그 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영과, 우리 앞에 친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이제 국수, 영사 내신은 2.71등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국수, 영과 같은 경우는 이제 2.81등급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친구의 홍익대식 내신을 산출하면 국수 영과는 2.81로 나오는데 국수 영사는 2.74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어떤 차이지라고 이제 좀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회 교과는 한국사, 사회, 역사, 도덕을 포함해서 반영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홍익대가 반영하는 방법은 국수 영사 플러스 한국사까지 반영된 거. 그래서 이 친구의 실제 내신은 국수 영사안이 다 포함된 2.74 등급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가 10.9점, 7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내신 성적 등급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가산점으로 그냥 산출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된 내신인 거구나. 그럼 내가 3학년 1기까지 진로 선택 과목을 다 이수해야지만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는 진로 선택 가산점이 더해진 점수겠지만 단순하게 내신 등급으로만 반영했을 때는 이 진로 선택에 대한 등급이 빠져 있는 형태의 내신 성적으로만 입결이 올라가 있을 거라서, 그래서 우리 교과 전형을 쓰실 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환산 점수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까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세 번째 대학을 좀 볼 건데, 우리 숙명여대의 그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80%,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20%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과 100%를 그대로 쓰는데 가중치를 두지 않는 대학도 있고 10%, 20% 이렇게 해서 가중치가 다른 대학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거를 20%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진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는 학교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반영 과목을 보시면 석차 등급이 있는 전 과목 반영이다라고 봤는데, 이 전 과목은 앞에 있는 반영 교과의 과목이라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과에 해당되는 과목의 일반 공통 진로 선택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실제로 해당되는 이제 국수 영사과에 해당되는 과목을 살펴보면 총 7개 과목이 나옵니다. 기하 2개, 그 다음에 심화수학 하나,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 여행지리, 화투, 생투 이렇게 해서 7개 이렇게 해서 반영된다라고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숙명여대식으로 최종적으로 산출하면 이 친구는 진로 가중치를 포함한 등급이 2.49 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진로 선택 과목을 사회문제 탐구나 여행지리, 화투, 생투를 이수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너무 어려운 건 싫어, 나는 좀 편한 거 하고 싶어 해서 기타 과목인 음악 감상과 평가, 비평, 그 다음에 미술 감상과 비평, 뭐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진로 선택 과목 이수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국수 영사과안에 해당이 안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로 선택을 많이 반영하냐 적게 반영하냐도 내신 성적 산출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생들 올해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 큰 팁이겠죠. 내 내신 성적의 구조를 봤더니 국수 영사과안에 해당되는 그 성적이 전부 다
A고 이걸 이수를 좀 괜찮게 했어 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과목들이 많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숙명여대 원서를 썼을 때 굉장히 내신 성적이 높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대학 경희대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반영 과목은 자유전공학번, 자유전공학부, 인문자연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별 전체 과목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숙명여대랑은 똑같은 과목의 반영 비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봤더니 반영 과목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에서 상위 3과목만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숙명여대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 이수한 전 과목을 다 반영한 학교다 라고 하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상위 3개 교과만 반영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B등급을 맞은 친구는 숙명여대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이 B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위 3과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B등급 맞은 게 치명적이진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희대식을 실제로 내신 성적을 최종적으로 산출해보면 국수, 영사과 한의 상위 3과목을 반영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가중치했을 때의 경희대식 내신은 2.87 등급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앞에 설명드린 우리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2.49등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2.49등과 2.87등급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반영하는 거야, 전 과목 반영하는 거야, 그 다음에 A, B, C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이 숙명여대식 내신과 경희대식 내신을 비교해서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최종 정리를 좀 해보면, 고려대식으로는 2.62, 숙명여대는 2.49, 홍익대식으로는 인문계열 2.74, 자연계열 2.81, 그 다음에 경희대식으로는 2.87 등급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만 원서를 쓴다라고 하는 건 그 대학의 입결을 확인하시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내신 성적 산출해보고 나는 숙명여대식이 제일 좋아 라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학교마다 방법을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할까요? 아니요, 사실상 이제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좀 활용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산출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계시는 거랑 원서 지원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이제 클릭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냥 내가 이 식으로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해서 단순하게 잘 나오는 대학 쪽으로 쓸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대학은 작년의 계산식이랑 올해 계산식이 달라졌네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단순하게 작년 점수를 가지고 올해 나의 환산 점수를 비교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대학은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유리할 수 있겠구나,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불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 혹은 나한테는 여기가 좀 더 유리해, 불리해, 혹은 작년 입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을 제가 일부러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과 전형을 지원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 어디가, 그 다음에 진학사,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사이트에 내신 성적을 업로드 하셔가지고 실제로 환산되는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이트는 요거에 가중치를 두고 산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이트는 그냥 일반 공통 과목에 대한 내신 성적만 반영해줘서 등급을 띄운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 사이트를 전부 다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개 사이트의 산출 점수가 다 공통되게 하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점수는 믿어도 되는 점수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 원서를 지원하실 때 크게 3가지의 기준을 좀 두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데, 첫 번째로 내 내신 성적이 주요 과목이 좋은지 주요 과목이 좋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이제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되게 많이 이수했어,
근데 A등급이 되게 많아.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을 전 과목 다 반영하는 학교, 그 다음에 이 점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는 학교일수록 내 내신 성적은 정말 많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내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상태인지도 점검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학교별로 특수하게 산출된 학교들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 가지 크게 점검하시고 나시면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교별로 내신 성적 산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환산 점수 왜 계산해야 되냐? 실제로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입결이라든가 대학 입학처에 나와 있는 등급만으로 원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을 산출하실 때는 반드시 단순하게 등급만 하는 게 아니고 뭐다? 환산 점수를 반드시 계산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강조하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